오늘 강연 내용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추위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폐렴과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감기가 잘 걸려요. 그리고 감기뿐만이 아니고 감기가 점점 심해지면 뭐가 되죠? 폐렴이 되죠. 폐렴은 사실은 아주 작은 감기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심하게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병을 감기부터 시작해서 폐렴까지 가는 이런 병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걸 상한이라고 그랬어요. 표현은 말 그대로 추위에 상했다라는 건데 저 병들이 이제 어떤 거냐? 주로 보면은 추위 때문에 우리 몸의 겉에서 먼저 열이 나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땀이 줄줄줄 흐르고, 어떤 사람은 땀이 아예 안 나고 열만 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꼭 뭐 같아요? 우리 보통 감기라 그러죠. 감기 같죠. 그다음 저 병이 이제 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면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사람에 따라서 우리 좀 양기가 많다라고 하는, 뭐 평소에 몸에 열이 많다 이런 사람은 열이 많이 나고, 그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변비기가 생겨요. 대변이 잘 안 나가고 그럽니다. 정반대로 음기가 강한 사람은 몸이 차니까 설사가 나타나고 손발이 시리고 이럽니다. 감기가 걸리면 또 장염으로 잘 가죠. 특히 어릴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양기가 약한 사람은 속으로 금방 병이 들어가요. 그렇게 돼서 호흡도 떨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병이 사실은 이제 폐렴이 진행이 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병들에 대해서 옛날에도 저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저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추위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저 폐렴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추위가 직접적으로 폐렴을 일으킬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위를 일으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루 종일 추운 데 있진 않죠. 사람도 어때요? 추운 데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는 따뜻한 데서 쉬죠. 그래서 이제 쥐들을 추운 곳에 한 4도 정도에 노출을 시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쥐를 거기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보통 키우는 온도가 22도예요. 22도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것을 2주 동안 반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쥐들의 폐렴을 볼 거니까, 이제 폐렴이라는 것이 폐 자체에, 우리가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구멍이 나 있는 이런 형태들, 저거를 허파꽈리라 그러거든요. 저게 원래는 동그란데 우리가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구멍이 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파꽈리의 모양을 보고 저 안에 들어와 있는 염증 세포의 수를 우리가 센 겁니다. 그리고 모양을 봐도 추위에 노출된 애들이 조금 더 안 예뻐요. 그죠? 더 많이 이 조직이 좀 깨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저런 것들을 보고 염증이 더 심해졌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 염증이 심해지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세포도 있지만 그 세포들이 내뿜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데, 염증을 증폭시키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염증 상황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증가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추위는 정상 온도에 비해서 추위에 노출이 되면 그 자체가 폐렴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폐렴의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 염증의 강도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추운 데서 뛰어놀아도 바로 폐렴이 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감기가 걸려서 이 바이러스들이 허파과리까지 가게 되면 더울 때보다 추울 때 더 심하게 병을 앓는 거예요. 그 이유가 추위가 직접 우리 허파의 상태를 염증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기는 한 번씩 알아주는 게 좋아요. 가볍게는. 왜냐하면 그런 이 바깥의 나쁜 이 병균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어른이 돼서 정말로 나쁜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비슷한 것들을 겪어본 그것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항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감기라는 것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느낄감 기운 기죠. 근데 기운이라는 게 저게 우리 몸에 자체에 좋은 기운이면 좋은데 바깥의 기운이에요. 주로 보면 추운 기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병 이름이 한의학에서는 상한이에요. 찬 것에 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감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기는 어디에서 병이 있느냐? 코, 입, 목 여기 정도의 병이 있는 것이 감기예요. 거기 물론 독감도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은 감기는 이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독감은 굉장히 쉽게 속으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든요. 어쨌든 둘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 재밌는 것은 이게 계절적으로 겨울에 더 심합니다. 왜 이렇게 계절적인 이유가 있느냐 감기가 그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감기를 일으키는 혹은 독감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겨울에 잘 오랫동안 살아요. 바이러스가 밖에 노출이 되면 얘들이 오래 못 살고 이제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온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의 파괴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 밖에 있을 때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아주 재밌는 연구였어요. 이제 쥐들을 이쪽에는 독감에 이미 감염돼 있는 쥐를 넣고 그 옆에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쥐를 놔둬요. 그럼 얘가 뭐 기침을 하든지 뭐 침을 흘리든지 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얘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옮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얘가 재채기를 하든지 침을 흘리든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쥐들이 사는 곳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봤어요. 선생님이 하는 실험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했는 실험이었어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보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춥고 건조한 기후일수록 걸려있는 애 말고 이 옆에 안 걸렸던 애들이 병을 옮는 확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갈수록 병을 잘 안 옮아요. 그래서 이 전파율이 병을 옮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추울수록, 건조할수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현상은 발견했는데 풀지를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추우니까 얘가 더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생존율이 바이러스의 생체 내 생존율도 같이 증가하더라. 근데 이유가 뭐냐? 결국은 못 밝혔어요. 면역 반응이 더 증가되어 있나?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거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게 좀 궁금했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얘들이 뭔가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단계부터 세포에 침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이게 이제 그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처음 세포에 침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이러스하고 세포가 붙어야 돼요.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붙는 단계에서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일부는 잘라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껍질이 있고 그 속에 유전자가 있어요.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표면에 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적혈구 응집소라고 하는 헤마글루티닌 영어로 적혈구 응집소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세포에 들러붙는데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양소예요.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세포 표면에는 많은 그런 당들이 노출이 돼 있어요. 단백질 위에도 붙어 있고 지질 위에도 지방 위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 표면을 덮고 있거든. 그 중에서 이제 시알산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렇게 생긴 당이 있어요. 저 당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적혈구 응집소가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하고 세포가 붙거든요. 처음. 그래서 저 당을 바이러스의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이제 추우면 혹시 저것이 변할까? 라고 궁금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2주 동안 추위에 노출한 쥐에, 그죠? 2주 동안 추위에 하루에 8시간씩 추운 데 넣었다가 뺐다가 했던 그 쥐에다가 허파를 가지고 허파에서 저 당수의 양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추위에 의해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저 당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한 가지는 사람의 바이러스하고 결합하는 당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조류독감이라고 그러죠. 새들의 바이러스하고 결합하는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증가를 합니다. 생쥐한테서. 그래서 이제 저것이 증가를 했구나. 그러면 저게 쥐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면 안 되겠죠. 사람한테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을 잡아다가 추운데 넣었다가 뺐다가 2주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허파를 뜯어서 이렇게 실험하기는 참 어렵겠죠. 누군가가 그걸 도전해주면 좋은데 보통 그런 건 비윤리적인 연구라 그래요. 그래서 쥐한테는 감히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 세포를 썼어요.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세포가 있어요. 따로 키울 수가 있거든. 그 세포를 조금 더 낮은 온도, 보통 우리가 세포를 배양을 할 때 37도에서 배양을 해요. 근데 추위에 노출이 된 어떤 허파의 상태를 보면 대략 온도가 한 33도, 35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33도에서 세포를 키워봤어요. 비슷한 온도 조건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시알산이 붙어있는 단백질들이 늘어났어요. 이 숫자로 보면 원래 한 0.9%던 것이 한 2% 정도 되던 것이 한 15% 정도로 어때요? 6배, 7배 정도 늘어나죠. 10몇 배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도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게 늘어났다는 것이 실제 바이러스하고 결합을 실제로 저게 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하고 더 많이 결합을 해야 감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붙여봤어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하기는 어려워서 왜냐하면 바이러스, 특히나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 실험실에나 할 수는 없거든. 이제
그럼 대신 바이러스 대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적혈구 응집소라는 결합 세포 표면과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다 그랬죠. 그 단백질을 사서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키운 세포들한테서 결합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하고 결합을 하는 그 시알산이라는 것을 못 만들게 해봤어요. 시알산을 만드는 효소들이, 시알산을 세포의 단백질에다가 붙여주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 효소들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약이 있어요. 시약이. 그 시약을 처리하면 시알산의 합성이 줄어들죠. 세포 표면의 시알산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단백질하고 결합을 시켜봤더니 어떻게 16% 정도 됐던 것이 5.7% 정도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것은 시알산이 진짜로 단백질 바이러스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기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추위가 더 감기를 일어나기 쉽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 과정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시알산 전이 효소가 추우면 더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기관지에서 시알산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수용체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러붙기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감기에 더 잘 걸리는 또 하나의 이유죠. 원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 두 번째, 바이러스가 더 잘 전염이 된다. 또 세 번째, 우리 호흡기가 바이러스의 감염의 감수성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한의학의 특징은 우리 이제 한의학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바깥에서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질병이 생기는 병의 원인 세균을 죽이는 의학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운을 북돋아줘서 그것들이 침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해보고 싶은 다음 연구는 뭐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약들이 이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증가되는 시알산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줄어들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연구라는 것의 시작은 질문과 의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물음표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이라는 거는 뭐냐? 정말로 내가 모르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죠? 질문한다 그러죠. 내가 몰라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물음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의문이에요.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참 힘든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뭘 물어요, 애가. 우리 아들이 특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좀 많이 줄긴 했지만 4학년이 되니까. 1학년, 2학년 때 정말 심하죠. 계속 물었던 걸 또 묻고 근데 왜 그건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묻죠. 그것이 의문이에요.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어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어린이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연구는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음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질문을
잘 받아주셔야 되고 그를 장려하셔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저처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그 뒷말이 있어요. 뒷말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공자님도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내가 무지하다는 걸 잘 모르거든. 이걸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지금은 종영이 됐는데 드라마예요. 저 드라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떤 모르는 것을 두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길을 배우는 드라마예요. 선생님이 저 드라마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6년 동안 한의원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하면 언젠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온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좋은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